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선고는 언제 나올까? 이번 주에 나올까?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나올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나라는 망가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 헌법재판소 책임입니다. 윤석열을 복귀시켜도 대한민국은 망가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아니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가 선진국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같이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죠. 뭐 볼리비아 같은 나라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사회 갈등은 극에 이르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갈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군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거고요. 윤석열은 어쩌면요, 지가 끌어들인 군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군인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걸요. 윤석열 저거 순 엉터리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군인들이 윤석열 잡으러 간다,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다라고 나서면 저는 적극 지지해주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빨리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죠. 이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나올까요?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주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환율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67원입니다. 최근 서너 달 사이에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 최고치는 1469원, 147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최고치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1470원, 80원이 최고치였는데 이미 거의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느냐? 놀랍게도 이 환율이 오늘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환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폭등했어. 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덕수가 들어오면 대한민국 망한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 망한다. 근데 돌아왔어? 이 그래프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 윤석열이 돌아와서는 안 되고 빨리 윤석열을 내쫓아야 되는데, 윤석열을 탄핵해야지 나라가 안정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따구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덕수 판결로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 한두 명이 계속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이번에도 보면은 조한창과 정영식 이 두 사람이 절차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절차상 하자 계속해서 조한창과 정영식이 문제 잡고 있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복형이 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결론이 지연될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조한창도 정영식도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복형 쪽이랍니다. 그런데 조한창과 정영식은 계속해서 절차상 문제를 짚고 있는데, 그 절차상 문제의 핵심이 바로 증거법 부분입니다.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인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현출되어서 반대 신문을 거쳐야만이 증거로서 인정이 되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이 양측이 증거로 동의를 해버리면, 양측 다 증거로 동의해버리면 바로 증거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증거 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되죠.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증거 능력을 갖추게 돼요. 바로 이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윤석열의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진술 조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게 되면은 윤석열을 탄핵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온 국민이 다 TV로 보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다 지켜보지 않았나요?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 군대를 두고 시민과 군대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게 폭동이 아니란 말인가요?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질을 못하고 주저하는 바람에 불상사가 안 일어났어요. 시민들도 군대를 야단을 치고 밀어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끝난 겁니다. 제복을 입은 시민, 즉 군인들이 높은 수준의 절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이 잘해서 한 게 아니야. 윤석열이 폭동을 안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다 보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증거 능력이 필요한 검찰 진술조서가 필요하다? 와, 이거는 순 어거지죠. 검찰 진술조서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탄핵 안 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즉 김복형도 그렇고 조한창도 그렇고 정현식도 그렇고 속내는 윤석열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겉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되면은 갑자기 들고 나오겠지. 야비한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지들이 그러고도 헌법재판관이야? 시정잡배 양아치보다 못한 것들. 자, 아무튼 이들은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내란죄, 내란행위 이 부분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거, 이게 뭐 각하사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내란죄든 내란행위가 됐든 사실관계, 어떤 특정한 사실, 특정한 행동만 구체적으로 지목해 있고 그 행동만 바뀌지 않으면은 이걸 내란죄라고 하든 내란행위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정경심 교수도 무죄 나왔어야 되잖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검찰이 정확한 위조 시점과 장소, 위조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5번인가 6번인가 바뀌어요. 그랬으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거 무죄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거는 유죄라고 딱 해놓고서는 내란죄, 내란행위 이거는 기각한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똥이다 이 개새끼들아.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맨 처음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교수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줬다. 위조된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붙였다고 하다가 파일 붙인 데도 처음에는 교수 연구실이라 그랬다가 또는 그 조교가 살고 있는 그 용인 지역에 동양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자취방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시 최종적으로 어디로 옵니까? 예. 다시 그 조국 장관의 집 자택으로 또 옮겨와요. 그 과정에서 내용이 몇 번이 바뀝니다. 그랬으면 그것도 그러면 기각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죄 나왔어야 정상 아니야. 그 논리대로 이 논리대로 하자면 내란 행위로 바꿨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정경심 교수 거는 더 문제가 돼야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참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 그러면은 이 새끼들 여기 재판관도 이거 인간도 아니야. 이게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평의 때 이미 논의가 끝난 겁니다. 검찰 진술조세 증거 문력 이거도 공개 변론 과정에서 이미 평의를 매번 열었죠. 그때 이미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문제를 삼아서 시비를 털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중동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희대식 법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사소한 것이라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은 그걸로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계기라는 거죠. 이게 조희대식 법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후로 미루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제 내일 모레 임박했잖아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한 두세 명, 한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들의 꼼수인 겁니다. 자, 이들의 꼼수를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당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나름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이른바 제3의 해결책이죠. 이 제3의 해결책이 뭐냐? 즉, 이 검찰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계속 하지 말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어버리면 헌재가 이것을 증거로 다시 가져와도 문제가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도 증거로 쓰이니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니까 그거를 헌재에서 가져와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양측에서 그러니까 검사 측하고 피고인 측이 증거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양측 다 동의를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은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거쳐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 진술조서, 그러니까 형사재판, 이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다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내란 가담자,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이미 2주 전에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각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죠? 예. 자, 제가 말하는 이 사령관들이라는 것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박학종근 특전사령관 이렇게 4명 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까지
착착 시작이 될 겁니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 내일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은 인정신문과 모두 진술, 증거 체부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증거 체부 절차에서 증거를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뭐 경찰청장도 그렇고 그 문상호 그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다 증거로 다 인정을 했어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공소사실에서 디테일한 부분, 일단 사실관계 해석 부분은 논란이 있으나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원이 확 다 족쳐버려라 라는 것에 확 다 족쳐버려라의 이 의미가 실행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소리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 정도만 의미를 달리할 뿐, 그러니까 의미를 달리할 뿐 사실 그 자체가 존재했다는 건 대부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요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검찰 진술조서도 대부분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지나야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로 미뤄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광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